안녕하십니까. HRSP 장농사 정동사입니다. 네, 아주 산뜻하게 네. 핑크로 입으셨네요. 네, 둘 다 핑크네요. 저희가. 네, 더 진하신데요. 네, 제가 좀 더 강렬한 핑크. 네, 알겠습니다. 그 4월 29일자로 본회의 통과한 법개정 사항들이 있죠. 아우, 많죠. 8개나 맡았습니다. 네, 이 중에서 HR을 담당하시는 특히 이제 일반 회사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뭐죠? 이번 시간에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시행일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시행일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는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19일이요. 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인데 네.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임금의 구성 항목이 작성이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임금의 계산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 단협이나 법률에 의해서 공제되는 내역 있죠? 네, 그 네. 공제 내역이 네. 언급이 돼야 되고, 네. 네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임금의 구성 항목이란 게 뭔가요? 네, 임금의 구성 항목은 간단한데요. 네. 우리 기본급,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네. 식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분이 급여 받는 그런 수당 항목들 있잖아요. 네. 전체를 다 언급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산 방법 하니까 좀 막연한데 네. 계산 방법은 어디까지를 기재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뭐 설명이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각 항목에 대한 계산 근거나 기준을 언급해 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기본급 얼마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네. 290안분, 그 다음에 주휴수당 포함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네. 연장근로수당도 예전에는 그냥 뭐 40몇만 원 이렇게만 적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45만 원의 지급 근거가 예를 들면 연장근로 10시간분 50% 가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계산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내역도 기재해야 된다 그랬는데 네. 공제 내역은 뭘 말하나요? 그렇죠. 보통 제세 공과금 같은 것들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소득세, 네. 그다음에 뭐 주민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네.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거를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네. 법률에 의해서 공제되는 거다 보니까 계산 근거까지 적어야 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수의 몇 퍼센트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있는 경우 조합비 공제하잖아요. 네, 네. 단협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명시를 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후회비라든지 뭐 사내 대출금 같은 거 있을 때 공제하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명시하시고 지급 근거를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애매한 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네. 이건 뭔가요? 그거는 아쉽게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네. 왜 우리 보면 근로기준법이 있고 하위법령에 뭐 시행령이 있잖아요. 네. 그건 다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느낌적으로 추정만 할 뿐, 네. 시행령이 나와야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금 급여 담당자들이 제일 곤혹할 사항이 네. 교부를 하라 그러는데 네. 여기서 교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이 1000명인데 매일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면이야 그냥 종이로 된 문서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근로자분이 10명, 뭐 5명 이렇게 되면 네. 종이로 나눠드리면 그만이겠지만, 네, 네. 인원이 되게 100명 이상 넘어가고 많은 회사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네. 종이로 줘도 돼요, 그죠? 네. 근데 근거를 회사는 남겨야 되니까, 네, 네. 줬다는 서면 같은 걸 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귀찮으니까 대개는 이제 전자문서로 주시면 되는데, 전자문서로 주시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죠. 장롱무사님 알고 계신 방법 어떤 게 있어요? 전자문서 교부요? 네. 뭐 이메일도 있고 뭐 그 ERP에다 올려서 교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기존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토대로 그냥 추정해 보면, 네. 이제 장롱무사님 말씀하신 회사 ERP가 있어요. 네. 그 ERP 계정을 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정으로 그냥 입력하는 거죠, 회사가. 네, 네. 그것도 이제 가능한 방식이고, 두 번째는 회사 계정 메일로 왜 발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메일 계정 있죠. 네.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네, 네. 구글이나 이런 메일로 포털 메일. 네, 포털 네. 사이트 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ERP 계정으로 받을 건지 또는 뭐 회사 계정 메일로 받을 건지 개인 포털 메일로 받을 건지 네. 근로자분에게 지정하도록 하는 거죠. 네, 네. 지정해서 동의를 받고 거기로 이제 발송하거나 그 ERP 계정으로 입력을 하면 교부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임금 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으면 무슨 과태료나 벌금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네요. 네, 그러니까 명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잘 작성은 하셨는데 교부를 하지 않거나 둘 다 네. 위반이 되겠죠. 네, 네. 500만 원 네. 이하 과태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통 임금이나 중요한 근로조건 관련 서류는 보존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런가요? 아, 그렇죠. 지금 임금대장 같은 경우에 3년간 보존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행령이 이제 아마 개정될 거예요. 개정되면 네. 또 3년 정도로 이 보존기간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캐비넷을 더 사야겠네요. 네, 캐비넷을 더 사든지 서버 용량을 늘리든지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중요한 건 앞으로 한 6개월 남았죠. 네. 이 기간 동안 이런 근로자한테 어디로 받을지에 대한 동의나 지정을 명확하게 받아서 네. 근거를 이제 남기시고 네. 그다음에 매달 지급되는 이제 임금에 대해서 임금 명세서가 빠짐이 없도록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알아봤고요. 잘 숙지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HR 레시피 장농사 정nom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